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성규 사장님 모시고 인터뷰할 메나테크라는 회사인데, 메나테크가 어떤 회사인지 저는 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아, 그렇죠. 네, 메나테크의 이성규 사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저희 PD님이 섭외를 했는데, 제가 저희 다양한 업종에 계신 분들을 섭외를 하는 일이거든요. 그 업에 대해서 들어보고. 네. 그래서 대표님이 메나테크도 소개해 주시고,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메나테크. 네. 메나테크는 미국의 강소기업으로요. 네. 나스닥에 상장된 최고의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면 유통회사로 아시는 분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현재 두 아이의 엄마예요. 예. 예, 그러면서 지금 메나테크, 이 생명공학 회사의 메나테크와 파트너로 8년을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 회사 대표님이세요? 아니면은? 네, 거기 파트너로 해서 그냥 개인 파트너? 사업자예요. 아, 네. 사업자요? 네네. 그러면 그 회사가 이제 후원 방문 판매업이에요? 후원 방문 판매는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해서, 네. 아,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희 일반적으로 좀 강한 어조로 다단계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언제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9년 전에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또 하게 된 계기도 있고요. 네네. 아, 9년 전에 어떤 계기로? 왜냐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세요? 네, 제가 코인 투자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코인 이제 다단계에서 네. 큰 소득을 가지는 분들 있어서 네. 투자해서 좀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별로 많죠. 안 좋아하고, 많죠. 그러니까 색안경 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메나테크는 다른 게 뭐가 있을지, 왜 8년 전이라고 하셨나요? 네. 어떤 계기로 메나테크를 시작하게 하셨는지. 저도 이전에는 자영업을 했었어요. 네. 원래는 이제 월급 받다가 네.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네. 자영업도 하게 됐고, 이 월급 중에도 하게 된 거고, 이제 저는 자영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 네트워크 마케팅, 여기서 사업 분야가 다 틀린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2008년도에 제가 자영업을 선택을 한 이유가, 네. 하교울역 그 창업 박람회에서 결혼하고 나서 네. 피트니스 센터를 선택을 했어요, 피트니스 센터를. 그래서 거기 운영을 하면서 인생의 두 갈래를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을까 했는데, 하나는 제가 살림살이로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자영업이 참 너무 꿀맛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다른 하나가 뭐냐면 건강을 담보로 했다는 거죠. 건강이 무너졌다? 네. 그러니까 거의 아마 자영업자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자영업을 하면서 저는 사실 강남의 대치동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임대료, 또 관리비, 직원들의 임금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매월 발생하는 고정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마 대표님도 지금 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월세가 유튜브 소득으로 월세 내요. 아, 그럼 어쨌든 그래도 소득이 나가는 건 제가 지출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예, 다행이시네요. 네. 예, 고정 지출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건강 악화의 직격탄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자영업 3년 차에 네. 제가 성대 이상으로 수술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그게 전조였던 걸 몰랐어요. 건강 이상이라는 걸. 근데 그 겨울에 제가 척추 협착, 돌출, 그 다음에 자궁안의 다발성 근종, 제일 컸던 건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병원을 상시 못 갔습니다. 일은 안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낼 쯤에 제가 생시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소개를 받아요. 네. 그래서 그 원장님을 통해, 저희 좀 스폰서십니다. 원장님을 통해 메나테크란 이 생명공학 회사를 안내를 받았어요. 그쪽 가면 솔루션이 있을 거다. 그래서 메나테크 덕분에 지금은 교육을 받고 제가 알아보고 선택을 해서 지금은 사실 건강과 저희가 사업, 재정적인 게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같이 간다는 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자영업을 피트니스 센터를 하셨는데, 네. 이제 건강 악화로 네. 제품을 만나신 거네요. 맞아요. 제품을 만나서 회복을 하신 거고. 네네. 근데 이게 제품이 좋은 거랑 사업이랑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사업 쉽지 않을 텐데. 사업 쉽지 않겠죠. 근데 네.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비교는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스토리를 갖고 항상 나오거든요. 네. 지금 뭐 대표님이 어떻게 이렇게 병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나 지식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앓고 있었던 이 세 개의 병은 다 불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서울대병원, 그다음 중대병원, 네. 서울성모병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다 알아주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병원이었는데, 그 의사분들께서 네. 다 얘기했던 건 평생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앞뒤를 다 뭐 자궁을 드러내고 척추도 뭐 힘을 다 가라마 해서 아예 인조인간으로 살 수 있었던 아마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근데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게 행운이죠. 선택을 만약에 했다면 아마 제가 이 몸으로 좀 살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제가 건강 회복과 왜 사업이 연관이 되느냐 물어보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게 글쎄요, 딴 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말이 좀 나가는데 서울대 병원에서 대표님 혹시 아토피라는 병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피부. 당뇨로 갈까요? 당뇨? 네, 당뇨부터 알죠. 들어보셨죠? 네. 네, 지금 뭐 거의 국민 중에 뭐 3명 중에 1명은 당뇨예요. 당뇨가 불친가요? 만친가요? 당뇨요? 계속 달고 살지 않나요? 계속. 그럼 네. 그게 난치예요? 치료가 되나요? 아니면 치료가 안 되나요? 치료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네, 네. 근데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병원을 가게 되면 당뇨약은 죽을 때까지 평생 먹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치유가 됐다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좀 그렇지는데 제가 말리는데 아, 말씀 많이,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밖에 나서 얘기 좀 많이 강의 많이 하셨죠? 아니 그러지 않고 아니요 별로. 네. 아니 질문 하나 더 드리는데 계속 강의를 하실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아 왜 너무 많이 긴가요? 어디 듣고 싶으세요? 말씀하세요. 아, 네. 네.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당뇨를 불치라고 한다면 네. 만일에 네. 저희 나라의 네. 서울대 병원에서 네. 당뇨의 완치제를 갖고 있다라고 네. 하면 이게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좋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아니 그러니까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건 다 차후의 문제고 네. 그걸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서울대 병원에서만 갖고 있어요 한국에서. 아 그렇죠. 그럼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결론은 메나테크도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셨고 회복된 걸로 지금 8년 차예요. 근데 이제 9년 차, 그러니까 이제 만 9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저희 소위 말해서 이제 다단계 왜냐면은 우리나라 불법 다단계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단계 피해자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 하면은 안 좋은 인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를 표현 안 좋아하실 거라고 보여요,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8년 정도 하시는데 초반에 돈이 진짜 안 벌렸을 것 같은데. 저는 많이 걸렸어요. 많이 벌렸어요? 네. 나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해서. 유니크한 왜냐면 그러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보통 3개월, 6개월, 1년 차에 돈을 못 버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버시는 분들한테는 왜 뭐 때문에 돈을 못 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조금,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 많아요. 등록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소득을 산출을 하면은 평균 소득이 그 연봉으로 따지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그러니까 정도만 해도. 돈 잘 버는 분들 잘 버는데 그렇죠. 너무 극가. 네, 맞아요. 극가극이에요. 1년 차에는 돈 못 번다는 웬만해서는 대변이 좀 유니크한 거고. 그분들이 왜 돈 못 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라는 건 없고요. 저는 사실 지금 제가 또 역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법률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네, 법률적으로.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맞다, 안 맞다. 아니라 다단계 판매법 안에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분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거의 상위에 자동화로 다 측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미국은 다르니까. 달라요. 네. 근데 저희가 정통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9080학번인데 네. 사실 그때 이제 90년대 이제 피라미드 네. 자석류가 들어오면서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가 더 많았지만 사실 그런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아마 기피하는 게 사실인 것 조이팔. 같아요. 아니 조이팔도 맞죠. 네, 그렇죠. 그다음 뭐 예. 조이팔. 여러 개 되게 네, 많죠. 네. 그래서 참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처음에 들어왔던 그리고 피해자가 너무 많았던 예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지금도 대표님이 지금 질문을 다단계 판매 안에 잠깐 네트워크 마케팅을 설명을 하고 하니까 제가 좀 여기에서 약간 꼬인 거예요. 제가 제 체험을 가지고 나가서 저는 사업을 합니다. 체험을 해서 바이럴. 체험을 예, 가지고 나가서 이거를 설명을 하고 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건강식품 제품이 좀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건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시간상으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회사가 저한테 준 그
뭐라 그럴까 무기를 그냥 쓰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판매를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판매라는 건 어떻죠? 그냥 물건을 가져와서 만약에 이 볼펜이에요. 네. 볼펜을 가지고 가서 이 볼펜이 좋다 해서 그냥 팔면 돼요. 그럼 대표님은 체험을 판다는 거예요? 예, 전 저희 스토리를 경험, 팝니다. 경험 네, 스토리? 경험에 대한 스토리를 팔고 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세계 온리원 아이템 그 아이템의 기전을 설명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반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랑 대표님은 1년 차에도 소득이 좀 괜찮았던 거는 대표님은 체험이나 자기네 스토리를 본다. 그러니까 네. 메시지보다 결국 메신저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 네,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소득입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도 안 되는 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의사분들이 보시면 되게 저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신고당해요. 그럼요. 네, 큰일 나죠. 네. 그러면 저한테 근거를 제시해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뭐 다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과학계나 의학계에 지금 증명할 만한 거리는 너무 많아요. 네.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온리원 아이템 여기가 블루오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믿는 사람만 보고 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들은 다 좋은 다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게 사업이 녹록지가 않아서 그렇지. 네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코인 알고 보니까 코인은 다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인법이 없어가지고. 요새 그러잖아요. 이 코인도- 코인이 이게 네. 뭐죠? 발전을 못하는 거 막 토큰 얘기하잖아요. 아, 토큰이요? 토큰하지 않았나? 막 이런 거. 죄송합니다, 대표님. 근데 대표님은 코인 투자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외에는 온리원이에요. 온리원이에요? 네, 아예 그냥 이게 지금 제 몸에는 그냥 맨한테 그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뭐 돼요. 여쭤볼게요. 네. 힘들었던 적 없으세요? 힘들었죠. 뭐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어요? 예를 저도 들어서 사실 이거는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자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를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중간중간에 사업자, 즉 프랜차이즈를 세우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네. 파트너를 내 맘대로 한다고? 어떤 사람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죠. 그래서 다시 바꿔야죠. 생각을 제가. 어떤 관점? 저랑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죠. 비슷한 사람? 네. 대표님 왜? 어떤 사람인데 비슷한 사람을? 그러니까 아팠다가 회복? 아니요. 네. 네트워크가 최적화가 된 사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제가 사업 설명이 길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듣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목표와 꿈에 비슷하게 갈 수가 있겠다. 내가 이때까지 다단계 판매를 생각했던 그 프레임과 완전히 좀 다르구나. 조금은 다르구나. 완전 다르구나. 이 생각만 갖고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적화라는 표현은 어떤 건가요?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나랑 비슷하게 최적화됐다. 그게 저는요. 네. 제가 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이 판으로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렇게 심하게 불치병을 3개씩이나 안고 제가 생식원이라는 이상한 곳에 가서 제가 스폰서를 거기서 만났지만 진짜 희한한 곳이에요. 남들이 잘 안 가는 곳이죠. 그거에 갔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제 그 전에 그러니까 생식원에 갔었을 그 전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되게 그냥 화려한 그냥 좋은 아빠 부모 잘 만나서 사실 이제 얘기를 막 다 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누렸던 거를 거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하는 걸 누렸던 거를 저는 그때 다 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히트닝 센터 할 정도면은 그거는 이제 결혼 후니까. 근데 네. 제 초년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네. 예. 그런데 제가 이 판으로 들어올 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더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제 인생에 이렇게까지 이성규 내 자신만을 보고 지낼 수 있는 또 인생이 있었을까? 그 전에는 부모의 틀 안에 그냥 온실 안에 살았던 이성규였지만 지금은 사실 그냥 주체적으로 내가 축이 된 그 축으로 그냥 여러 사람들이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요? 되게 주체적으로. 파트너분들이 몇 분? 많죠. 예를 들어서 같이 활동하는 지금 생각하면 한 5명 정도? 그러면 이것도
그것도 한 1년에 한 명 정도만 해도 성공적이거든요. 오, 벌써 계산 끝나셨어요? 맞아요. 네. 네. 천천히 갈수록 빠른 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천천히 갈수록 빠른 건 아니고요. 하기 나름이고요. 저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왜냐면 또 이제 이게 글로벌 사업이다 보니까 네. 제가 스폰서 말 안 듣고 네. 중국 가서 한 1년 만에 허덕허덕 하다가 왔어요. 중국어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거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55개국에 특허 출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오픈된 데는 25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오픈할 때쯤 제가 거기 가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왔죠. 고객은 많을 것 같아요. 고객은 몇 분이나 있어요? 고객은 지금 한 2,000명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음료를 꾸준하게 파는 게 장점인데. 판다기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하는 거를 꾸준하게 아, 판다. 하는 거를 꾸준하게 판다. 판다. 네, 맞아요. 네네. 왜냐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에 돈이 안 돼가지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년 차 되니까 하는 거를 꾸준하게 판다. 제가 1년 차에 네. 돈이 됐던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떤 거요? 열심히도 했지만 제가 제 아이템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까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위험한 발언인가요? 아 근데 대표님 그러면은 어. 환자들만 찾아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러면 또 질문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비만이 질병인가요? 아닌가요? 말립니다 제가. 아니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비만이요? 비만. 어떻게 보면 질병이고 어떻게 보면 네. 어떤 면에서 프레임의 차이. 어떤? 저는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다 좀 얘기를 해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비만이신 분들은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어.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 있고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몸에 뭐라고 하죠? 그 대사 활동량. 그러니까 대사 활동량이 활발하신 분들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근데 그게 체질적인 것도 있고 본인이 그걸 만든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비만이 저는 개인적으로 비만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습관병. 네, 유전 플러스 습관. 네. 그러니까 사고방식도 유전된다는 거 아세요? 사고방식도. 네, 사고방식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사는 사람은 유전적으로도 열심히 살아요. 사고방식도 유전돼가지고. 있죠. 네, 있죠. 부자 마인드도 유전되고, 있죠, 마인드도 있죠. 유전되고, 습관도 유전되고, 근데 노력으로도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책을 만나고, 따라서. 중요하고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비만인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저도 장애 비만이고,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저도 운동을 하고, 주변에 이렇게.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많으면 저도 연봉이 높고, 환경 무시 네, 못해요. 환경 무시를 못하고, 영향을 받으니까. 네. 저는 선천적, 후천적 다 있어서, 근데 질병이라고 표현하기는, 네, 이미 국가에서 이건 질병이라고 질병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비만인데 질병이다 이렇게 하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지만 거의 저도 이게 주말에 이게 네, TV를 틀어놓으면 습관이 나잖아요. 도대체가 이 건강에 대한 식품에 대한 네. 방송을 24시간 내내요. 24시간 한 개 채널이 아니라 여러 개 채널에서. 그리고 의사들 나와서 매번 얘기를 하고 근데 거기에 대다수는 당뇨도 들어있지만 비만에 대한 게 그 해답을 못 찾아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습관이랑 프레임. 제 주변의 부자들은 비만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제가 내 관리도 들어가야 되니까. 네, 다 호리호리하고 어려 보이고 나이보다 많이 어려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호리호리하고 이게 마치 자기 관리. 그리고 되게 중요하죠. 프레임의 차이더라고요. 예전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살찌는 사람들이 풍채가 여유 있다 그랬잖아요. 아유. 근데 지금 반대가 큰일 돼버려가지고 납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이제. 네, 반대가 돼버렸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주변에 여유 있는 사람 치고 살찐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또 질문. 네. 나이살이 있나요? 이거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그것도 프레임이에요. 저 나이 은근히 있거든요. 어려 아,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응. 저는 아침에 수영하고 저녁에 러닝해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아침에 무조건 수영하고 저녁에 러닝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살찌지 않아요. 엄청 많이 먹어요. 술도 되게 좋아하고. 네, 보통 술배 막 나오거든요. 술살 찌고. 네. 그런 거 없다. 네, 그게 습관이 프레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지금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긴 했는데 이 아이템 자체가 네. 이게 질환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사업성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비만에 대한 그러니까 쓰시는 뭐라 그럴까 매출액
약이라고 얘기를 해야 그죠? 되나요? 먹어가지고 살 빼는 약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여성분들 많잖아요. 엄청 먹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거 갖다만 이렇게 단순히 좀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거의 우리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어트, 비만, 외모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걸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 나가서 얘기하면 다 하세요. 많이 해봤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평생 다이어트에. 메나테크도 다이어트 제품 있어요. 그러니까 질환만 얘기하면 다 환자만 찾아다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왜냐면 이게 뷰티 제품도 있어요? 뷰티. 뷰티도 있죠. 뷰티 시장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만만치 않죠. 뷰티.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표님은 저랑 좀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면 들어보시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서 분명히 이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저한테 콜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 아니 그걸 떠나서 대표님의 운이에요. 그거는. 저 리크팅 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대표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 영원히 진짜 영화 모습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사실 것이고 네. 외모 지상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과 미모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이거는 그냥 저희 회사만 갖고 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온리 원입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저희는 항상 그걸 여쭤봐요. 대표님이 혹시 실패하거나 이제 힘들었던 시점. 맞아. 그거 하다가 흘렀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창업을 해서 안 좋았던 경험입니다. 창업이라는 건 사업을 지금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사생활인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면접을 몇 번 봤거든요. 대표님이? 네, 아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면접을. 네, 하시는 면접을 봤다. 저는 이게 이분이 대학생인데 나이가 60대도 상관을 안 해요. 근데 제가 항상 그걸 여쭤보거든요. 혹시 나이가 있는 분들이 면접을 몇 번 왔어요. 그러니까 60대 분이 그래서 혹시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냐고, 사업을 해봤냐고,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다고. 나이가 드시고 이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는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랑 안 맞네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이라도 순댓국집이라도 테이블 한두 개 놓고 내가 사장을 해봤던 분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실패라고 하더라도 실패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실패로서 반면교사 삼아서 배울 점이 남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쭤봐요. 대표님 생각하는 나의 창업 요소는 어떤 거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첫 번째가 절실하며 라고 얘기하죠 항상. 근데 뭐 절박한 결심을 정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 그냥 제 그거에서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어떤 마인드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게 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목적도 저희가 구독자님 프로님들이에요. 프로님들한테 배울 점을 남기자. 근데 실패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저는 제가 30살 초반에 친불자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치 속은 걸 안 해요. 네, 예전에는 보유 증시 사치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면 하는데 예를 들어 시계 이런 거 투자라고 하면 해요. 보유 근데 비싸 보이지만 싼 거예요. 비싸 보이지만 굳이 가격은 얘기 안 할게요. 네네. 네, 그렇게 좀 투자라고 생각하면 하지만은 사치 그런 건 안 하게 됐거든요. 30살 초반에 그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모니터는 있으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아까 힘들었을 때 네. 어떻게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냐 이제 이 얘기죠. 네. 이거는 내 자신에 있는 것 같아요. 간절함 이런 것보다 네. 내 자신. 돌아 저는 거기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물에 빠진 사람을 우물한 개구리라고 해야 되나요? 우물한 개구리면 우물한 개구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은 딱 우물 그 원형 그거밖에 못 봐요. 그런데 사실 올라올 수 있는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뭐 도구가 아니라 그냥 수많은 개구리들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평생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죽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단 몇 마리는 내가 큰 세상을 본다면 기어코 그거를 올라가려고 하겠죠.
기어코 올라가서 기어코 올라가서 동그란 큰 세상. 계곡에서 네. 단점이 딱 트이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풍족하게 살았고 지금까지도 별반 그 아팠을 때와 아프지 않았을 때가 나뉜다 그러면 이제 40대 초반에 나뉘는 거예요. 그 정각으로 그냥 온실속 화초처럼 컸던 게 제 인생이고 그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끝까지. 근데 중간에 아픔을 경험을 하면서 철저하게 제가 혼자서 그 병강당이라는 거는 혼자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제가 바뀌었던 건 사실이고 지금 가족들이 저를 보는 모습이나 또 제가 사실 이제 가족들 대하는 거나 사람들 대하는 거나 세상을 보는 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올 수 있는 기회나 여러 가지 뭐랄까 볼 수 있는 여러 개가 많이 확장이 되면서 다른 세상을 좀 보게 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감사한 건 제가 20대 그걸 못 봤다는 거. 그러면 아마 더 오만방자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40대 이제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 이유였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수혜가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저희가 항상 여쭤보는 건데, 대표님 목표 어떻게 되세요? 목표. 목표. 네. 저는 사실 제 사업, 그러니까 목표라는 거는 사실 개인적인 것보다 저는 사업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 일에 있어서. 네. 네, 일에 있어서. 네. 제 그룹에 네. 억대 연봉자들을 키우는 게 저희 일이에요. 네. 아마 대표님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100명 이상의 억대 연봉자를 만든다기보다 파트너를 생성을 시키는 게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게 제 꿈이에요. 목표예요. 네, 도와줘서 어쨌든 그분들을 도와줘야만이 제가 성장하는 거고 그분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한테 그 창업이란 성공이라는 걸 여쭤보는데 대표님한테 창업은 어떤 의미고 성공은 어떤 의미실까요? 왜냐면 이게 급여생활자는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급여생활자가 아니면은 창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야고 저는 창업자 마인드, 기업인 마인드, 기업가 마인드 그 마인드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성공이라는 거는 성취와 성공의 차이 아세요? 성취와 성공? 네. 대표님한테 들어볼게요. 네, 성취라는 개념은 뭔가를 내가 목표로 한 걸 이루는 거. 내 성공이라는 걸 경험을 나누든 뭔가 이룬 걸 나누는 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들 100명의 그 역대 연봉이라는 거를 이 성공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네, 나눈다는 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저희 구독자님 프로님들이 하는데 프로님들한테 자유롭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앞에 그럴까요? 보면은 클로징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길 보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대표님이 보면 안 되고? 아 네. 대표님은 클로징. 네, 제가 좀 설명을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4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입 밖으로 나온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 또 세 번째는 흘러간 세월이라고 합니다. 참 고리타분한 얘기긴 한데 그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데요, 놓쳐버린 기회라고 합니다. 제가 이 50대 중반 이제 후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 나이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제 자신이 진짜 저는 칭찬을 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긴 했지만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진짜 놓치지 마시고요. 이것도 기회라고 하면 저를 만난 것도 기회라고 한다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제적 안정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할까요? 네,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